오늘 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지 그 얘기만 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왜냐, 저는 그 전두환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 갑자기 6월 달에 6월 29일 아침에 노태우가 기자회견 한번 딱 하니까 세상이 무지무지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무도 공부를 안 해요. 그다음부터 책도 안 보고 뭐 마르크스를 이게 왜 봐? 지금 다 지금 평정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래서 그냥 놀았죠. 그냥 놀았는데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영화를 보게 됐어요.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냥 보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영화를 공부하는 게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 주변 애들이 막 하니까 쟤네들이 저거 하니까 나도 좀 따라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 영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그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할리우드 그림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옛날에 데모할 때 저도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1학년 때 조금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는 학교 내에 그 경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번개되고요. 항상 한 30초 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삐라 뿌리고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 경찰에 잠복하고 저기 교계 학교 잠복하는 그 백골단 애들이 딱 잡으러 막 와요. 그럼 막 도망가요. 그럼 도망가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도망가서 도서관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제 칸막이 있는 데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거기는 가면 안 되고 제일 꼭대기층에 그냥 이렇게 이런 테이블이 되어 있는 꼭 탁 트인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무나 책이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책 보는 척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는데 그때 그 번역된 책이 제일 너덜너덜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너덜너덜한 책들이 뭐 소설들 예를 들어서 뭐 난장이가 쏘아는 작은 거 아홉 켤레 부도로 남은 사회 이런 소설들은 너덜너덜하고 그건 딴 애들이 보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또 너덜너덜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어요. 이게 문학과 예술의 상에서인데 이 책이 왜 너덜너덜하냐면은 저도 친구 기억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술 먹고 놀 때 데모하고 뭐 강의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서 저희 막걸리 한 잔 마시러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뭐 사회가 어떻고 뭐 혁명은 어떻고 뭐 마르크스 레닌 어떻고 이렇게 구라를 막 피는데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애들이 저도 좀 그랬지만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조만큼 읽고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있어 보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힌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이 아저씨가 아놀드 하우저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그때 도서관이 열린 데서 이 책을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모르냐?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이 아트를 이게 서양 예술만 쓴 거거든요. 서양 예술에 대해서 이 아저씨 쓴 건데 뭐 아트를 본 적이 있어야죠. 제가 뭐 본 거라면 피카소 한두 개 봤고 뭐 세잔느 한 개 정도 봤고 음악은 뭐 모차르트, 베토벤 정도만 들었지 뭐 몰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은 이제 그 하숙방이나 이런 데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 무슨 안기부용 비슷한 애들이 큰 책을 팔러 다니거든요. 근데 전집을 팔 때 뭐가 있냐면 창작가 비평 영인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창작가 비평이 전두환이 들어오면서 폐간시켰거든요. 창작가 비평 문학교사에 TBC 없애버리고 폐간시키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럼 영인본에서 옛날 거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영인본을 팔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시골에서 저는 안 사요.
시골에 가서 뭐 멍청하게 가서 이거 엄청난 책들이다. 대단 잡지다. 그래서 사요, 이만큼.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사가지고 이제 읽진 않고 집에다 갖다 놨죠. 하숙방에 놀러 가면은 쫙 있어. 그러면, 아, 이거 뭐 하나 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전두환 집권하기, 전두환이 폐관시키기 전까지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한 논문이죠, 그때는. 논문인 줄 알았지. 그게 뭐냐면은, 이거 백남청 선생이 번역했는데, 영화의 시대예요. 그게. 창가 비용 마지막 호에, 마지막이 마지막 쪽이지. 영화의 시대라는 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를 붙여서 애들이 깜빡 죽은 거죠. 너무나 그 영화를, 이 사람이 1951년에 이 책 썼어요. 51년에 썼는데, 51년에 이전 영화만 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때 치고 있었어요. 51년 이전 영화 본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그때만 해도. 시티즌 케인 뭐 이런, 하나도 본 게 전황, 포텐킨, 뭐 러시아 영화가 있다는 등 한 말도 없으니까 일단 작품이 나오면 이해를 못해요. 이 작품은 이러이러한 작품이다. 딱 한마디 하면, 봤어야지 이걸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영화의 시대지만, 영화의 시대라는 글에, 이게 이 4권 중에, 이게 한 300페이지 넘거든요. 4권이면 1200페이지 되는데, 이 4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글이에요.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되는데, 그걸 창작가 비용 먼저 연재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다 놀란 거예요. 연재라는 게 번역을 해줬더니. 와, 이거 누구냐, 뭐, 난생 처음 들어본 사람이고, 이 사람의 내용이 또 엄청나거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요새 나온 양장된 거지만, 저 옛날에 산 책 집에 있는데,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저는, 그냥 소장용으로, 책꽂이, 꾸비용으로 갖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그때 또 이때 백낙천 선생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잘한 번역인지 못한 번역인지. 지금 읽어보면 정말 잘했어요.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제목이 딱 영화의 시대라니까, 야, 이제 영화의 시대구나. 우리가 사는 지금은. 그때는 이게 1951년에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옛날에 쓴 게 있고. 요즘에 한 70년쯤에 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6.25 전쟁 시절이네 우리는 6.25 터져가지고 막 해외에 있을 때 영화라는 거 본 사람이 뭐 2천만 국민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때였는데 영화의 시대라고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챕터가 영화의 시대인데 여기서도 뭐 영화 얘기 나오려면 한 반은 지나가야 돼요. 반은 뭐 이제 이 영화의 시대라는 이 글을 처음 봤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문장이 기가 막혀. 첫 문장. 영화의 시대라는 글을 딱 처음 읽어보시면은 첫 문장이 뭐냐면은 1918년 2차 대전이 끝남으로써 20세기는 시작되었다. 이 말을 시작해요. 무슨 예술의 역사책을 쓰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19세기는 1830년에 무슨 뭐 칠렌지전인가 뭐 보글전인가 그런 거 그게 끝나면서 시작됐듯이. 그러니까 19세기는 1830년 시작했고 20세기는 1918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30년에 부르주아가 전 세계를 석권한 유럽이 됐고 1918년부터 바뀌었다. 그럼 뭐가 바뀌었냐를 자기가 설명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요거를 따와가지고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 2021년에 비로소 21세기 시작됐다. 코로나를 딱 거치면서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은행 이제 망하고 이제 또 뭐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런 거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21세기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요 하우저가 첫 문장에 첫 말을 한 걸 빙자해서 이제 21세기는 비로소 그전 건 아무것도 아니고 비로소 2022년에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럼 있어 보이죠. 요 하우저한테 배운 건데 아는 사람은 저 새끼 하우저한테 따온 거다 이렇게
그렇듯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내 문장들이 뭐 한 작품에도 한마디를 쫙 하는데 죽여줘요. 그 작품을 본 사람은 특히 더 뿅 거야. 그 작품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 작품이 뭔지 모르는데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지 잘했는지 모르죠. 그거. 그래서 이 영화의 시대라는 것 때문에 이 중반 이후부터 영화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 얘기가 어디 가면 51년 작품이기 때문에 저 영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무성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2년에 나왔으니까 아마 글은 이 사람이 45년 전쟁 끝나고 49년까지 썼을 거예요. 근데 이 네 권을 쓴 거는 굉장하고 이것만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술 철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썼어요. 그 황주가 번역한 그 예술사의 철학이라고 했거든요. 이 책이 그 황주 시인이 저는 황주 내용 볼 때마다 정말 술만 먹고 아무것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책도 명제예요, 명제 진짜. 그리고 황주가 이거를 번역하는데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한 흔적이 뭐예요? 번역가의 고통의 흔적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하나만 번역하고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시만 쓰고 술만 먹고 술 무지무지 먹어요. 누구요? 황지우. 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맷자가라고 서로 말 유명한 시인입니다. 새들도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뭐. 그죠? 그 불교 철학에도 아주 조예가 있고 동양 철학에도 아주 조예가 있고. 근데 그 서울대 미학과가 낳은 인재 중에 한 명이죠. 넘버 1은 방시혁, 넘버 2는 황지우, 넘버 3는 김시아. 돈이 많지. 다 미학과. 그리고 개판이나 좀 변희재, 뭐, 누구야? 진중권 잘하는데. 유홍준도 있잖아, 유홍준. 유홍준도 미학과죠. 유홍준도 진짜 이 계열에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부는 요거 딱 하나만 하고 안 했대요. 근데 이게 한 600페이지짜리 책인데, 기가 막혀요. 이거보다 더 좋아하죠. 근데 이걸 읽으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내가 미술을 알아야, 미술 작품을 봐야 뭐, 이거를 공감을 하고 말고 하죠. 근데, 요 책에 1, 2, 3, 4번 다 읽을 거 없고, 저는 이거 진짜 고생하면서 읽었는데, 고대, 선사시대, 여기 보면 뭐 선사시대 이렇게 나와요. 선사시대부터 중세까지. 일본이 선사시대로 나와요. 동굴벽화부터. 그리고 1, 2, 3번은 대부분이 우리 유산으로 남아있는 게 이 사람이 본 게 미술이죠. 이거를 백낙선 선생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였거든요. 여기 문학이란 말이 여기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4권 현대편에서는 문학이 많이 나와요. 3권에서 좀 나오지만 현대편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학이란 말을 여기다 집어넣죠. 그리고 필름이 여기서도 이 마지막 글에서도 문학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쓴 한마디 때문에 제가 불문가를 하게 됐고 애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이 토론 중에 이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불문가 가니까 뭐 학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학을 제가 부전공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학점 잘 주거든요. 그래서 미학에서 학점 잘 받는 방법은 뭐가 있으냐면 음대 미대에 가가지고 거기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런 강의. 그러면 미학 학점이 인정됐어요. 근데 음대 미대 애들은 시험 볼 때 나한테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맨날 A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안 되는 점수를 음대 미대에서 만회하게 되었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이 바람에 영화 공부를 하게 됐고, 이 추억이 있는 애들이 이제 여기 끝나고 이제 문학 해서 뭐하냐, 문학도 끝났다 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영화 공부가 붐이 일었어요. 그때 1세대가 누구냐면 정성이라고 박찬욱이 있어요. 박찬욱이는 감독 되기 전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물론 영화도 많이 봤으니까 책도 많이 읽겠지만, 박찬욱이 저랑 아마 나이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약간 좀 쉬어가는 셈으로, 이거는 술 먹고 술자리에서 할 얘기지만, 이 하우제라는 사람이 그 영국에서 교사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 책도 영어로 봤을 거예요. 독어를 아니면 영어 썼는데, 원래 헝가리 출신이에요, 헝가리. 그래서 헝가리 제가 농담하는 거 많이 들어보실 텐데, 헝가리라고 있잖아요. 영어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 허는 뭐냐면은 이 훈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럽 북부서부터 이 아시아까지 시베리아 이쪽 이 중앙아시아 이거를 쫙 퍼져 있던 그 유목민들이거든요. 그걸 한 1200년 전부터 훈족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 훈족을 저기 중국 사람들은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흉노족이라 흉노족. 흉자를 이렇게 쓰고 뭐 노자를 이렇게 노자 쓰든가. 그래가지고 이거 음차거든 음차. 근데 오랑캐라고 이렇게 이상한 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쁜 글자를. 근데 이게 그리고 이 후는 한국할 때 한자랑 똑같은 거예요. 발음은. 한국할 때 한자. 옛날에 한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 다음에 가리는 뭐냐면 이게 민족이라는 뜻이 민족, 족속들.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이것도 똑같은 음차기 때문에 한계예요, 한계. 옛날에 한겨레 신문이 제가 처음 들어가서 신문 들어가서 그때 들어가서 참가했는데 그때는 한겨레 신문이라고 했어요. 신문 5글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한겨레라고 하는 신문이. 헝가리 애들이 이걸 알면은 아마 동족의 그 기분을 느끼는데 발음 똑같고 비슷하고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술 먹으면서 자주 하는 얘기고 그 헝가리에 이때 이 사람이 살던 때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헝가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20세기의 사상과 모든 것을 다 쫙 깔아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폰 노이만. 이 폰 노이만은 이 컴퓨터 만든 사람이에요. 컴퓨터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컴퓨터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 수학자고 물리학자인데 이거만 만들면 뭐 과학사 보면 이 사람의 업적은 어마어마해요, 진짜.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자세히 원자 폭탄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안 한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미국 가서 했어요. 이 사람이 KBS의 디렉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과학사, 현대 과학사 책 보면은 뭐 저 테슬라 그런 급이에요. 튜링 이런 급이에요. 그리고 더 넓어요, 이 사람은 하는 게. 테슬라보다. 이 사람 헝가리 출신이고 나이도 비슷해요.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정성기를 누리던. 이 사람 내가 잘 모르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가 이 사람이 원래 철학전문이에요, 철학전문. 이제 헤지펀드를 만든 사람이죠.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영국 가가지고 영국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작살내는 그런 일도 하고 제가 헤지펀드가 뭐고 헤지펀드의 행동이 뭐다. 그리고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고 한국도 죽일래 살렸고 뭐 한 짓은 무지무지 많고 지금도 돈이 너무 많이 벌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철학 전공이고 철학을 열심히 하다가 영국 가서 유태인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만 유태인일 텐데 같이 그때는 그 세계 금융을 영국 시티에서 런던 시티에서
유태인들이 잡고 있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헤지펀드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20세기에 무지 영향을 많이 끼친 헝가리 사람, 헝가리 출신 사람. 뭐 이건 좀 유명한 사람들이고. 많은데. 그 다음에 제일 그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혹시 아시죠?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폴라 그 한국에도 이분을 존경하는 경제학자도 이색 경제학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하면은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학 하면은 밀턴 프리드만이나 이 시카고의 화폐 금융론 하는 애들밖에 몰라요. 경제학자들도 한국에 있는 경제학 박사들이나 경제학 교수들은 99%가 거기에요. 왜냐? 그 서울대에 있던 조순 교수 때문에. 그 조순 선생은 공부 되게 잘하는 석학이겠죠. 그분도 석학인데 어려서부터 공부해가지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유학 왔는데 유학을 뭐 동부에도 있었지만 UC 버클리에서 석사 박사를 했어요. UC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서 들어가자마자 서울대 교수 되고 그 사람이 쓴 경제원론이 모든 한국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학 교과서였죠. 교수의 경제원론.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 거의 모든 교수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근데 누구라고요, 이름이 사람? 조승. 옛날 서울시장 하신 분. 조승. 오 마이 갓. 그리고 그 얼마 사람의- 전에 돌아가신 정 누구야? 그 조선. 칼폴라리 연구소 하던 양반. 예, 정태인. 정태인. 미안하지만요. 네. 소로스 조금 저기 진하게 써주실래요? 네. 소로스가 사실은 사진이 안 찍혀. 다른 거보다 소로스가 제일 영향가 있는 인물이죠. 사실 돈도 많고. 저걸로 바꿔 쓰시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거만 봤어요. 경제학 언론. 저도 뭐 제가 경제학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99%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저도 영어책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이 좋은 선생의 경제학 언론은 99%의 그 경제학과 애들이 보는 기본 서적인 사무엘슨의 Principle of Economics의 거의 번역판이에요. 그거를 그 원서를 보면은 이 아저씨, 이 선생님이 이걸 그냥 갖다 뺏겼구나, 뺏기면 번역했구나. 번역했는데 여기라고 안 그러고 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난 깜짝 놀란 게 김용욱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율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율곡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선배예요, 선배. 이율곡을 다 꿰뚫고 있고 다 설명하고 막 술술 얘기를 잘해요. 경제학자가 경제학 도사고 그때 이제 정계 은퇴하고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될 때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김용욱 자기도 좀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깊이가. 이율곡에서. 그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슨 번역했지만 멋있게 쓴 거죠. 한자 제대로 섞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우리가 저간 그 사무엘슨을 번역한 거고 그게 다 밀턴 프리드만 그 시카고 주변의 화폐 금융론을 중심으로 경제학만 하는 애들, 그거만 하는 애들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되는데 요거부터 얘기를 하려면은 이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얘기하면은 조순 경제원론을 보면은 그 고시 공부나 이런 거 성적 나오는데 도움이 안 되고 다른 경제학 책 좋은 게 있다. 이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순 경제원론 그때는 그냥 경제학 개론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경제학계 이론인데 이걸 누가 썼냐면은 주종환이라는 놈입니다. 주종환. 이거는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애들은 다 알아요. 이 두 책을 읽어보면은 아예 훨씬 더 영향력있다, 재밌다, 좋다, 엑기스가 있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건 안 읽어봤고 요거만 읽어봤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저기 미국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동경대학에서 공부했어요. 50년 전에 끝나자마자 여권도 없이 밀항으로 일본 가가지고 도쿄에서 박사, 거기 때 그 당시 도쿄대학이 경제학을 박사를 줄 수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석사만 하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쓴 책이죠. 근데 그때 이 조선의 경제언론 나올 때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같이. 근데 처음엔 다 조선 선생 것만 봤는데 이게 좋다는 게 이제 슬슬 소문이 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 사이에서. 그래서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다는 소문만 그냥 났어요. 저는 둘 다 읽어보면 이것만 읽어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니에요? 그 하나. 그렇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의 경제학계에 이 조선 선생은 주류고 그 밑에 정원찬이 직계 제자고 뭐 다 엄청난 사람들만 제자들이죠. 서울대 경제학과고. 이분은 와서 학교 자리도 없고 그때 막 적정 때 저 이상한 단체도 가입하고 글도 많이 쓰고 학교를 잡지 못하고 동국대 교수로 했어요. 동국대도 경제학과 못 가고 동경제학과 이기려가지고. 근데 공부는 많이 하신 분이죠. 이분의 아들이 주진영 씨. 그리고 형이 역사 공부하는 주진호 씨. 주진호 형은 이렇게 좀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데 배가 나오고. 그 집안은 이 선생님부터 빼빼 말랐어요. 키도 무지 크고. 주진영 씨하고 이만했거든요. 주진영 씨가 그 박근혜 청문회 때 와서 다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의심을 그래가지고 다 깡패라고 그랬지. 깡패. 조폭처럼 운영된다고 대기업을 다 예전에 그 형은 사학자고. 주진영 씨도 이 집안을 제가 잘 압니다. 이 집안은 내 내부도 이 집에도 몇 번 갔고 이 선생님도 한 번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건 사적인 얘기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조수는 그 주류고 이분 학교나 공부하거나 비즈니스나 다 잘하지만 내용은 잘하지만 비주류예요. 야당 중에서도 한참 야당이죠. 여긴 제자들이 엄청난데 여긴 제자도 지금 뭐 유명한 사람 거의 몰라요. 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왜 얘기했냐면은 이 칼플라니가 그런 사람, 주정환 선생 같은 거예요. 이 칼플라니의 이 사람도 헝가리 사람이에요. 그 거대한 병원, 그랜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거를 44년 썼어요. 44년. 그 전쟁 거의 끝날 것 때쯤에. 근데 이 책을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이거 한국에도 번역됐고 아까 얘기했더니 정태인이라는 그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그때 노무현 때 청와대 비서관 하신 분이 있거든요. 유명한 경제학가죠. 경제학자죠. 그분이 이제 방송에 나온 김호진 프로도 가끔 나오고 그랬는데 방송에 나오면 저는 뭐 칼플라니 경제연구소 소장 정책 칼플라니가 뭔데요? 김호진이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걔가 뭔데? 뭐 연구소 이름이 이상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치 밀턴 프리만과 칼플라니의 관계가 조순하고 주종환 관계랑 비슷해요. 그게 생각나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거는 이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였거든요. 40년대, 50년대. 그때 콜롬비아 대학 제일 잘 나갈 때고, 지금도 잘 나갔지만, 석학들만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먼저 북단 만들어 그 전부터 미국에 왔고 이 사람은 영국가 있었고 이 사람은 또 영국가 있었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걸 읽어보면 이거는 경제학 책이 아니에요. 사회학 책이 이거는 정치학, 국제관계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경제학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무슨 이게 화폐금융론은 그거 이거 일부고 경제학을 할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국제관계 심지어 44년인데 환경 얘기돼요. 환경 지구 환경 얘기하고 정치 경제학을 많이 얘기해요. 정치적인 관계, 무역 관계, 국제관계 이런 거를 그러면서 이 밀턴 프리드만이나 이쪽이 하지 못하는 전혀 쳐다보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걸 다 얘기하죠. 근데 얘도 알고 보니까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그래서 한민족이 최고다 결론 내릴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한민족이 이 훈족이 똑똑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몰랐던 사람들이고 조지 소로스 우리가 언제 읽고 90년대 말에나 알았지 누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요새 정태인 선생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지금 그 정태인 죽고 나서 홍기빈이라는 그 사람도 정태인도 그렇고 홍기빈 둘 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인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조수는 이쪽 시카고학과 공부를 안 하고 이쪽으로 왔다. 이거 얘네들은 완전 비주류고 야당이고 내 차례들이죠. 장하준이도 경제학과 나왔는데 미국 안 가고 캠브리지 갔다. 이거는 미국과 안 하겠다는 뜻이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장하준이 글 쓰는 게 우리 다른 한국 경제학자들이 쓴 글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굉장히 우리 80년대 학생들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카치. 헝가리 글자니까 이상한데 그 전에 이 칼폴라니가 콜롬비아 교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얘는 안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공산당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깊어요. 아니 간부 거의. 네, 그 지도자급들이고 이 사람은 완전 두급하고 얘는 아주 진짜 천재 중에 천재고 뭐 책 한 권을 줄줄 외우니까 천재 중에 천재면 저거요. 완전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케이스죠. 이 사람들은 나치가 싫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나치. 칼폴라니아 경제학과 교수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헝가리 공산당의 무슨 요직에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헝가리에서 너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그때 메카시즘 때문에 비자를 안 줘. 얘 빨갱이다. 이 아줌마는.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1년 고생하다가 헝가리에서 못 살고 이 사람은 그래도 콜롬비아 교수니까 잘 나가니까.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주겠다. 그래서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몬트리올에 이때는 고속도로도 없던 시절인데 뉴욕에서 몬트리올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미국역을 뚜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꽤 먼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5시간 걸려 5시간. 고속도로로 5시간 걸리고 이때는 그거보다 더 걸렸죠. 더 걸렸겠지. 그러면 학교 강의하려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와이프 보내면. 그래서 좀 그 미국의 그때 아주 나쁜 그 메카시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루카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김윤식 선생이 맨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몰랐는데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 김윤식이라는 사람은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아마 30몇 년생이고 그러신데 얼마 전에 전화하셨죠.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니까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서울대 사대에 들어가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국어 공부나 국어 선생이나 되겠다고 서울사대 들어가서 국어 공부를 하다가 국문학 공부하시게 됐죠. 근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원은 서울대 국문학과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됐을 때 박사학위가 뭐냐면은 30년대 한국 문학의 그 좌파 카프 문학이라서 좌파 비평가들의 역사예요. 그걸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박사학위 받은 게 70년대 총각일 거야. 71년? 69년인가? 뭐 그런데 그 책이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가 야 왜 문학을 하는데 왜 좌파가 왜 나와? 그래서 그 책이 금지됐어. 금서가 됐어요. 그래서 80년에 전두환 들어온 다음에 풀렸어요. 그냥 박사학위 논문인데 옛날에 그랬어요. 박사학위 그냥 좌파 얘기를 했다고. 그때 다 좌파였는데 30년대. 그래서 약간 그때 공부를 했고 이 사람이 왜 자기가 그걸 공부했냐 그러니까 그때는 레닌이 처음 혁명하고 직후이고 유럽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본 사람들도 이때 일제시대잖아요. 30년대. 일본 사람들도 공부하는 애들은 좌파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국 문학사에서도 한국 문학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은 99.9% 좌파라는 거죠. 예외가 있으면 공부 안 했죠. 서정수 뭐 이런 애들. 이런 게 뭐 공부하려다 하면 자기가 글 쓰는 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니까.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좌파에 대한 그 인식이 있었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알게 된 거죠. 알려고 좋아해서 알게 됐다기보다는. 그런데 이분은 일제시대 태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 책을 다 되게 많이 읽어요. 다 술술 읽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일본에도 30년대에 이런 좌파가 많았고 그 지식인들 사이에.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 애들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 이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카치의 제일 유명한 책이 소설의 이론인데 이거 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다 번역된 겁니다. 이 책을 이분이 70년대에 일본어로 딱 만난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책에 무슨 황홀병의 사람이 비평집이 있는데 그 책에 머리말에다가 넣었으면은 제가 기억한 게 아니라 그 책 읽기 TV 하는 김용민 TV에서 그 정선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정선태라는 교수가 김용민 TV에서 책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고 읽어주고 막 그러는 교수가 있는 국민대 교수인데 이놈이 저랑 같이 문학 공부하는 거예요. 얘는 서울대 국문과고 근데 이 사람이 얘가 이제 그 TV에서 얘기하는데 김윤식 선생의 무슨 책에 이 둘은 별로 안 친해. 서로 싫어요. 근데 무슨 책에 보면은 황홀병의 생각의 책인데 거기 서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 책을 만나는 것은 운명과 같은 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확히 합니다. 그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1919년인가 써진 책이거든요. 1919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문학에 관한 얘기고 이 앞에 또 영혼과 형식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루카치가 정치로 확 돌아요. 그래서 헝가리 공산당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져가죠. 이때가 레닌 혁명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거의 레닌급이죠, 이 사람은. 트로츠키급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설 때 제일 유명한 책이 역사와 이교시. 이건 23년쯤에 쓴 거예요.
이 책은 그 당시 전두환 때 데모하는 애들은 다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 책. 무지무지하게. 읽었다고 하는 놈들 얘기 보면, 별로 뭐, 이따가 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어려워. 근데 좌파의 정치 사상 넘버원 교과서였어요, 이 책이. 근데 김일수 선생은 이때까지만 좋아하고 이때까지만 읽고 여기서부터 공감을 안 해요. 이후에도 이 헝가리 병선은 계속 남았기 때문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 개 쓰고 그랬는데 워낙 석학이기 때문에 뭐 잘 썼겠죠. 잘 썼는데 이 김일수는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강의 시간에 들어가면 이 사람의 이 책 얘기를 첫 시간에 한 10분 해요. 들어오자마자 루카치아는 놈이 있다. 그래서 근데 유튜브에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루카치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이 뭐냐면은 이 책도 무지 어려워요. 지금은 뭐 쉬울 줄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정말 어렵게 됐어요. 그때 번역도 안 돼 있고 번역을 90년대에 이 문학과 예술회사에서 2, 3권 번역하신 1권은 대부분 백낙천이었고 2, 3권 번역은 반성환이라는 사람 동문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한 거 어려워. 번역한 게 더 어렵고 영어로 보는 게 제일 쉽다. 김일수 선생은 일본어, 영어, 독어로 봤죠. 근데 이 책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이 헝가리 사람들이나 이 책이나 다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는 유럽의 문학예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유럽의 소설의 역사를 소설과 사상의 역사를 그냥 정리해버리면서 이거 30도 안 됐었어요. 27, 8이 썼나. 근데 그 깊이가 할아버지들이 전 유럽의 소설을 다 읽어보고 쓴 사람처럼 써요. 이 사람처럼. 전 유럽의 미술품을 다 보지 않고 이런 책 진짜 못 쓰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뭐 얘가 나오는데 무슨 뭐 어디에 뭐가 있었고 뭐 중세 어디에 뭐가 있었고 뭐 르네상스 때 뭐 있었고 다 예를 들면서 한마디씩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현대편의 4권에 가면은 문학, 음악 다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 김일수 선생이 항상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는데 이 루카치가 그런 말 할 때 그래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타락한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그 말을 맨날 첫 시간에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무슨 개새끼 이게 뭐냐 그러는데 그럼 설명을 하죠. 타락한 세상은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는 타락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타락하지 않고 원래 꿈처럼 그리는 고전 세대가 세대가 있었고 거기서 지금 우리 현대는 타락됐다. 타락된 게 뭐냐면은 종교에서도 타락되었고 어떤 진리에 대한 추구에서 타락되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락되었고 그러한 타락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고 거기서 저항하고 싸우는 방법은 타락한 방법밖에 없다. 타락 방법이 뭐냐? 소설이라는 거. 소설은 뭐랑 다르냐? 연극이나 희곡이나 시나 이런 거랑 다르다. 이건 아주 타락해 있고 바닥에 내려앉았고 그런 방법으로만 글을 써야 되는 게 1830년 부르주아 시대 이후로는 그거 방법이 없다. 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라고 이 선생이 들으자마자 열변을 토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때문에 영향인지 몰라도 그때 문학 공부한다는 애들은 100% 이 루카치를 최고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이 책 하나 때문에. 저도 그랬고 이 사람의 제자인 유세인 골드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독일 쪽이고 골드만은 불란서로 와가지고 불란서로 학위 논문을 했는데 다 이 좌파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골드만 사람이라는 제기자가 와가지고 불란서 말로 글을 쓰는 바람에
이 사람의 그 문학 이론이, 문학 사상이 불란서에도 깊이 들어오게 됐고, 그걸 읽은 불문과 교수들도 이 루카치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게 됐죠. 그 책 때문에. 김현 선생님도 이 사람 골동한 책 번역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척 하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게 포모야, 포모. 그때. 루카치를 모르면은 fear of missing out. 이거는 뭐라고? 출전해서 끼질 못하는 거예요. 루카치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면 이렇게 왕따 당하는 겁니다. fear of missing out. 요새 나온 적이 있지만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소설의 이론을 김윤식 교수님이 번역을 했다고요? 김윤식 선생님 번역 안 했어요. 소설의 이론은 김윤식 선생님이 번역한 소설의 이론은 르네 지라르의 소설적 진실감, 로맨틱한 낭만적 호구 그런 거를 이름을 바꿔서 소설의 이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도 불어를 안 보고 영어로 보고 번역하신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 되게 중요한 책인데 이게 한 30년, 40년 먼저 나온 책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루카치가 소설 이론을 훔쳤고 지라르 책은 소설 이론은 아닌데 김 선생이 소설 이론이라고 썼고 그렇게 쓴 이유는 일본 애들이 먼저 소설 이론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왜 일본 애들이 알기 쉽게 번역을 해줬거든. 그런데 그래서 이 루카치라는 사람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도 미국 좌파에서도 무지무지 중요한 그 사상가, 논리의 사상가. 근데 1919년 이 책 쓸 때까지 이후에는 무지 정치적이라 이 미학이나 문학 예술에서는 별로 얘기가 안 돼. 진짜 이 좌파 정치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헝가리 사람. 예? 그러면 르네가 프로스 헝가리 사람이라고? 헝가리. 오, 와. 똑같이 마지막에 이 하우저 그리고 다 동시대예요. 그때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그때 공부한 이 노이 폰 노이만은 아는 사람 알지만 과학자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2000년 중에 한 명 나오는 걸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찰스 시몬이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거 그런 기초 엔진 만든 사람이 헝가리 사람이고 헝가리 사람이야?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은 제일 처음에 많이들 배우는 게 뭐냐면 헝가리안 노테이션이라는 걸 배워요. 변수명을 이렇게 해야지만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찰스 시모니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파인했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C라는 랭귀지를 하면 처음에 그 헝가리안 노테이션을 배워요. 그래서 뭐 처음에 I로 시작하면 인티저고 S로 시작하면 스트링 이런 것들 노테이션을 하는 게 있는데 엄청 빌 게이츠가 자기도 그 사람한테 되게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걔는 소련에 가서 2천만 불 주고 걔네 로켓 타고 우주에 또 갔다 와요. 그리고 마사 스튜어트하고 애인 관계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요즘 사람이지만 이때 그 20세기 초 1차 대전이랑 2차 대전 그 사이에 나치 나오고 파시스트 나오고 막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는 뭐 공산화되고 막 이렇게 막 노동을 칠 때 엄청나게 똑똑한 애들이 달렸던 거죠. 이제 합스부르크 그때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거의 뭐 독일하고 똑같은 급이었고 똑같은 즉흥 헝가리 라고 생각하는 거고 오스트리아보다 약간 변방이죠. 근데 칼프라는 지금 변방에서 이 엄청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변방에서. 루카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맨날 이 아저씨도 나중에 공산당 하는 거 보면은 스탈린하고 무지 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련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죠. 레닌 죽기 전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그 공산당 정치 이론은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헝가리 사람이에요. 헝가리에다가 거의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할거 많은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1920년대, 30년대에 되게 좀 새로운 물결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서양에서만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한국에서도, 네. 마찬가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잘은 모르지만. 이탈리아도 그랬고. 네. 그람시. 그러니까 그거 1차 대전 영향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 필름에이지라는 네 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챕터에 첫 문장이 그거예요. 1918년 전쟁이 끝나고 20세기 시작되었다. 그건 제가 30년 전에 본 문장인데 아직도 기억해. 그냥 술자리에서 그래픽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렇듯이 21세기는 코로나가 끝난 22년에 시작됐다. 이렇게. 근데 워낙 19세기 그때 자본주의가 워낙 극에 달해가지고 부르주아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전쟁까지 그렇죠. 다루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동으로 이제 공산주의 나오고 그러면서 세상이 뒤바뀌는 시기였고 뭐 우리가 상상은 제대로 못하겠지만 저가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고 제 생각에 이제 21세기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미국 금융 망하고 이제 미국이 점점 쇠퇴해가고 미국 말 안 듣는 애들 자꾸 나오고 있고 많이 바뀔 것 같아요.